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민주당과 국민들의 인적쇄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멤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몇 명의 인원만 더 보강하면서 우리끼리 다 해먹자는 분위기는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로 보강된 인원의 홍보수석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인 국임당 전 의원이었던 김은혜, 그리고 정책기획수석에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인 이관섭을 임명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는 윤석열의 수준. 우리 편은 뭘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수사 하나 마나 이미 내 편은 검경이 알아서 다 무혐의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서야 불이 나게 김은혜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안에 소환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환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형식에 불과하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미 개감으로 가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번 인사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을 내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베테랑이죠.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이자 남 탓하는 걸로는 우주 최강입니다. 김은혜는 현재 재산 축소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데 볼 것도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현재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 밉상 나경원을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한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임식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나경원이 거론되는 걸 보니까 권력 실세 1인자인 김건희의 재가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나경원 같은 자를 장관 후보자로 검토하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차지해서 권력 나눠먹게 하고 있는데 나경원이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나경원과 윤석열의 관계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는 사이라는 것쯤은 이미 세간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정치 방역 대신에 과학 방역을 하겠다더니 그 선봉에 나경원을 세우다니, 대한민국의 과학 방역 수준, 이러다가 일본에 수출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겠다는 이 윤석열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자녀 의혹 아직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나경원이 퍼부었던 수많은 언행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지요. 인사청문회 때 아주 시원하게 탈탈 털었으면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여튼 윤석열의 이런 식의 인사가 윤석열이 입만 열면 떠드는 국민을 위한 인적 쇄신이자 국민을 위한 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절대 반대할 것 같은데 어느 나라 국민들을 말할까요? 결국은 돌고 돌아 돌려 쓰고 나눠 쓰고 또다시 꺼내 쓰고 나경원이나 김은혜나 국민 밉상들이 또다시 국민 분노 게이지 울리는데 한 몫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한편 용산관저 공사수주업체 대표가 윤석열 취임식에 초청이 되었다는 보도와 또 극우 유튜버 30명 등 이 김건희와 인연이 있는 자들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김건희 추천으로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의 돈 없는 이런 행태를 보고 다른 곳도 아닌 동아일보가 이 취임식에 초청된 명단과 그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해서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관저 수주를 한 해당 업체 A사를 두고 2016년과 2018년 김건희가 운영하던 코마나 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인테리어를 맡은 적이 있다. 이 업체는 5월 25일 조달청이 12억 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입찰 공고를 올린 지 2시간 49분 만에 수의계약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 업체 대표가 초청받지 않고 취임식에 갔다가 안 들어가고 돌아왔다는 취지로 한겨레 해명한 것을 두고 동아일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취임식이 엄숙한 자리인데 김건희와 사적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김건희 본인 또는 모친이 연루된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까지 불렀다는 것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개인정보로서 취임식 종료 직후 삭제했다면서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이 취임한 지 10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누가 취임식에 왔는지 확인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말이냐? 정말 자료가 삭제됐다면 복구를 해서라도 조속히 취임식 초청자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초청 경위를 밝혀야 한다. 정부가 이 사안을 뭉개려 하면 할수록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제가 살다 이 동아일보 기사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삭제가 됐다면 복구를 해서라도 밝히는 게 맞지요. 분명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에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서울 경기 지역만을 남겨뒀습니다. 사실상 당대표는 확정이 됐죠. 어제 치러진 호남 광주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남에서 79.02% 그리고 광주에서 78.58% 등 누적 합계 78.35%의 득표를 얻어서 사실상 당대표로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당원 비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거뒀다면 수도권에서 아무리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막판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서 박용진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의원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최고위원 선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흐름을 보면 고민정은 피할 수 없이 최고위원에 선출될 것이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명의 최고위원만큼은 반드시 개혁파 의원들이 되어야 하는데 전청래 의원은 현재 누적 득표율 26.4%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상당히 안정권에 있는 반면에 장경태 10.84%, 서영규 10.84%,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9.47%입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송갑석이 9.09%, 윤영찬이 6.63%, 그리고 고영인이 3.34%입니다. 송갑석이 지역구를 광주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호남 광주에서 상당한 득표를 기록하면서 6위로 뛰어 올라왔는데 수도권에서는 그 정도의 득표를 기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윤영찬이든 송갑석이든 이 낙지파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수도권에서 이 두 사람에게 몰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마지막 전략적 투표가 정말 절실한데 특히 박찬대 의원에게 더 많은 투표가 절실한 때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당원분들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유튜브를 보지 않는 당원들 역시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대의원이나 당원들만큼은 반드시 박찬대, 장경태 또는 서영교 의원에게 투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죽 써서 개줬다는 표현을 해왔던 것처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늘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당대표 이재명 만들어 놓고 또다시 당이 내부 분란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고위원 투표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대와 장경태로 갑니다. 최고위원 자리에 윤영찬과 송갑석이 앉아있는 모습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좀 팍팍 부탁드립니다. 25만 가야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